이게 그냥 그동안 달러엔 급하게 올라왔던 엔화 약세에 대한 이제 정상적인 조정 차원으로 그쳐주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별 탈은 없을 것인데 네. 찝찝한 거는 저거예요. 저 화살표 처리한 부분. 네. 2008년, 2009년, 2007년부터 해가지고 달러엔 환율 확 떨어지는 거 보세요. 네. 예, 그때 다른 데는 전부 달러가 강이었는데 엔화만 달러 대비 강이었잖아요. 네. 2008년, 2009년 그때 네. 엔원 환율이 750원까지도 갔었으니까. 예, 그러다가 그게 그러다가 이제 그게 2011년 때는 1,600원까지 1,600원까지 왔었죠. 네. 그러니 엔화 대출 썼으면은 원금이 2배 되는 거고 네. 이자도 만 너댓 배 되는 거고 네. 해서 그때 엔화 대출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 정도로 가는 거는 내년에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또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 레이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셨겠죠? 예. 네. 자, 새해 이제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그러네요. 이제 네. 다음번에 뵐 때는 또 새해가 되네요. 근데 지금 정철진 앵커 네. 지금 저 목돈 연구소 회식 조건이 뭐예요? 1,270원대. 그러니까 80원 깨지는 거요. 연말에? 네. 연말까지? 아니 뭐 하여간 그렇죠. 올 한 해. 올 한해 네. 1280원 아래에서 마감하는 거 예, 깨지는 거. 환율만? 네, 환율만. 근데 환율만 1,270원이 가면 자동으로 주식이 따라올 걸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환율 조건이었었고 그동안에 증시를 눌렸던 게 킹달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건은 됐는데 지금 저희가 선뜻 회식을 못 잡고 있는 게 증시가 지금 안 따라와서 약간 웨이팅하고 있지만 환율은 일단 조건은 됐다. 1,276원으로. 우리 목돈 연구소 지킴이 우리 정철진 소장이 요즘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반응이 어떠세요? 아, 제가 이제 올 한 해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정리잖아요. 네네. 네, 정리를 우리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기자 생활 포함해서 올해 좀 특이한 점이 뭐였었냐면 보통 이제 저도 진행을 하면서 상방론자, 하방론자 분들을 다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시겠죠. 네. 네. 근데 보통의 반응은 하방론자 분들이 늘 욕을 먹어요. 그렇죠. 네, 보통, 왜 보통. 떨어진다고 하느냐 네, 네, 하고 네. 막 저 사람 나오게 하지 말아라 아.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했던 게 좀 희망이 있다라든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말한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악플 내진 저 사람 빼라 하고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2,000 깨진다 1,900 본다 이런 사람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참 전문가이십니다. 이런 저분을 너무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되게 처음 보는 한 20년 이상 뭐 그렇죠. 과거 증권부 기자까지 해서 야 이렇게 떨어진다는 쪽을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사랑받았던 한 해였었다. 그런 좀 특이한 점을 좀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만큼 지금 예를 들어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의 포지션이 그럼 하방일까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한번 몇몇 전문가분들이랑 방송 끝나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인버스를 우리가 많이 들고 있다. 과거에는 오르는 쪽에만 베팅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개인들도 똑똑해져서 떨어지는 쪽에도 많이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인버스든 좀 더 나아가서 선물 매도든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가 1번. 아니면은 뭐 긍정적인 전망에 계속 이렇게 속고 뭐 결과적으로 네. 시장 흐름이 그렇죠. 거꾸로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네. 반발 심리 내지는 반발 심리. 근데 이제 그때 한 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반발 심리지만 그분도 포지션을 들고 있을 텐데. 글쎄. 예. 그럼 예. 더 떨어지는 걸 원하시나? 이제 어허. 그런 거였었고요. 예. 세 번째는 현금을 들고 기다리시는 분이 많다. 예. 그러니까 더 떨어져야지 좋은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여간 올해는 특이한 점이 하방을 외치었을 때 사랑받았던 한 해. 그래서 이진우 소장께서도 요즘 참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너 몇 번 찍었니 안 묻는 풍토가 됐잖아요. 네. 싸움 나니까. 네네. 그게 뭐 설득될 영역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각자 뭐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네. 토론의 영역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전만 갖고도 네. 당연히 뭐 오르면 쟤도 좋아하겠지 싶어서 얘기했다가 뭔 소리야 이러면서 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환율도 예. 지금 우리 목돈연구소의 기본적인 톤은 우리 진행자이신 정 소장께서 뭐 회식 조건이 달러 약세죠. 이런 식인데 예. 지금 달러 롱 붙들고 끙끙거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제 주변에 오히려. 아, 뭐 이제 최근에- 1,400원 간다. 1,500원 간다. 그러니까 그 예. 무렵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은 환율 하락하면은 무슨 또 택도 없는 소리냐 네. 뭐 이런 또 반응이 나오기도 해서 네. 요즘은 그냥 무슨 얘기를 해야 싸움 안 나고 그냥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싶을 정도예요. 근데 또 보면 그냥 해 주시죠. 우리 이진우 소장님의 그 속내를. 왜냐면 그게 가장 청취자분들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돈연구소도 그래서 이제 항상 좀 맞추거든요. 네. 떨어진다는 분들, 네. 또 오른다는 분들, 킹 달러는 또 간다는 분들, 달러는 끝났다는 분들 이렇게 좀 다 다양하게 모시고 있으니까요. 이진우 소장께서는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해를 한번 정리하는 그렇죠. 올 한해 한번 정리해 보죠. 요거 지금 좀 전에 제가 SBS BJ에서 했던 내용인데 우리 네.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증시의 등락률 그리고 12월 들어서 등락률 그 제일 오른쪽에는 금년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일 눈길을 끄는 게 나스닥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33%예요. 시장이요. 예, 나스닥 종목은 그러니까, 예. 금년 들어서만 네, 예. 12월 들어서만도 8.5% 가까이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다가 그다음 넘겨볼까요? 이제 아시아로 옵니다. 우리 한국 코스닥도 아까 나스닥보다도 조금 더 심하죠. 네. 지난 주말까지 33.15% 금년 들어서 네. 12월에만 5% 하락. 12월 중에 좋았던 데는 홍콩밖에 안 보이고 예. 자, 그다음에 또 유럽 쪽으로 가보면은 제일 안 좋았던 데는 역시 러시아네요. 러시아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듣기에 뭐 유럽 힘들다 가스가 어떻다 하는데 그동안에 최근 들어 몇 달 동안 보면 미국보다 늘 좋아요. 예. 지난주도 유럽은 어지간하면 다 올랐잖아요. 예. 닥스 그 마지막에 선방한 거 보면 놀랐어요. 독일도요. 그러니까, 예. 12%밖에 안 빠졌네요. 예, 그런 상황이고 뭐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 같은 데가 올랐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통화 가치 인플레 때문이니까. 인플레를 보면 아무것도 네. 아닌데 저는 이 아시아에서 이 부분 인도네시아하고 인도가 자 인도 지금 2.73이잖아요 금년 네. 들어서 네. 요거 11월 말만 해도 7.7%였습니다. 네. 그러니 지금 12월 들어서 많이 밀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요것도 한번 보시죠. 한 달 전에 기사입니다. 한 달 전에 기사인데 이런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즉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을 주목해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국내 증권사들도 내놓기를 결국 뭐 마오따이주, 네. 귀주 모태주 같은 거 이런 거 다시 그거 하다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인도네시아 그러면 아시아에서 원자재 대국이죠. 독야 청청했던 네. 인도네시아 지금 차트가 이런 상황이고요. 네. 12월 들어서는 벌써 막 꺾인 게 보이죠. 데일리 차트.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조금 찝찝한 거는 여기서도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다음 인도도 보시죠. 남들 지금 막 흘러내리는 와중에 저렇게 쭉쭉 왔는데 제일 끝에 12월 음봉이 좀 큽니다. 그죠? 네. 이제 이른바 하락장악형 그 전달 상승폭을 다 깔아먹는 다 잡아먹는 엄청난 음봉이 나오고 제가 여기서도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차티스트한테 있어서 변곡점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이 다이버전스 기법인데요. 예. 이것도 조금 지금 찝찝해요. 최근 들어서 고점은 막 끌어올렸는데도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면은 이 시장이 괜히 또 신문 기사나 TV에서 인도 좋아요 이런 소리 나오는 거 보고 지금 괜히 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거는 정말 끝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이거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귀주 모태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네. 꼭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2-4 귀주 모태주 주가를 한번 네. 보시면 중국의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오따이주. 마오따이주인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 주식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다가 한 2013년, 2014년 그 무렵부터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한 8, 9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중국 하면서 왔는데 쭉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예. 이 종목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S&P 500도 똑같아요. S&P 500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자 3번이고 3-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3-를 보시면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코로나 때 올라왔던 거에 절반 정도 밀린 다음에 우리가 지난 여름에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죠. S&P 500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고점끼리 연결하고 저점끼리 연결한 큰 차트에서 그 안에 갇혀 있는 이게 네. 아마 내년 1, 2, 3월 중에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위로 가면은 우리 고생 좀 끝난 겁니다. 근데 저게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저점끼리 연결한 저 지지선을 갖다가 이탈해 버린다면은 네.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저점을 한 네. 상반기에 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S&P 500 같은 경우에 위클리에서 어떻겠습니까? 코로나 때에 올렸던 폭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이 정도까지는 조정의 끝판왕 61.8% 그게 3,200포인트입니다. 네. 3,200포인트 익숙하지 않으세요?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계속 얘기하는 네. 내년에도 저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인데 그럼 다시 귀주 모태주로 와보시죠. 중국이든 뭐든 간에 귀주 모태주도 보시면은 우리가 이 관심 없던 이 종목이 뭔가 전 세계로부터 네. 주목을 받아서 한번 파동을 싹 이루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네. 거의 뭐랄까요? 지금 한 100불도 안 100위안도 안 하던 게 지금 2,600 뭐 이렇게까지 갔으니까 네. 네. 그러던 게 지금 이제 그러던 게 그러니까 1,400 근처 갔다가 지금 1,700 온 거예요. 네. 그럼 이걸로 한눈에 보이는 저걸로 이 종목의 조정은 끝났다. 그리고 이야 구름대도 가파르게 지금 받쳐주네. 네. 이런 차원에서 내년 중국 괜찮아져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또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또 고점끼리 연결한 선하고 벌써 근접했잖아요. 네. 이러다 밀리면서 얘가 기어이 이 종목도 S&P 500처럼 그동안 상승 사이클에 대한 파동에 대한 61.8%를 다 해야 되는가. 술 회사죠. 네. 귀주 못해죠. 마오따이 줍니다. 네. 모태가 마오따입니다. 예, 그런 식이고 네. 앞서 해수 앵커님하고도 말씀하셨지만 옆에 제가 CNBC 기사 하나 캡처했죠. 네. 중국의 저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일간 그 신규 확진자 수 발표를 신규 확진자 수 중단했다. 발표를 중단했다는 얘기죠. 네.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이제 통제를 넘어섰다는 거겠죠. 그만큼 힘들다. 감당이 안 된다는 네, 얘기죠.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언제 우리가 저거 믿었습니까? 뭐 지금 화장터가 뭐 붐비고 줄을 섰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건 어디 꼭 중국이라는 데가 그렇죠. 네. 뭐 어디 코로나 확진자나 사망자 숫자뿐이겠습니까? 발표되는 GDP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지표들조차도 우리는 사실 못 믿지만 네.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똑같이 주어진 그걸로 이제 뭐 믿든 안 믿든 그걸로 이제 해석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 그럼 올 한해를 정리해 볼게요. 네. 1년 내내 빠졌고요. 네. 코스피는 지난해 한 2개월까지 합치면은 14개월 연속 이제 하락으로 맞아요. 예. 이제 끝이 났는데 예. 그 한 해를 돌아보면 실은 주가 하락도 있었지만 이제 킹달러 환율이 어마어마했다가 네. 1,450원 갔다가 환율은 잦아들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새해로 가게 되고 지금 새해 1분기를 관건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물론 이제 경기 바닥은 여름이다 가을이다 내년이다 뭐 많이 있지만 예. 그 만에 하나 정말로 내년 가을이 바닥이라면 6개월 앞서서 이제 주식은 또 반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년 새해는 그럼 무슨 지표를 볼까요? 내년 새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뭐 볼까요? 내년 새해. 네. 새해는 이제 뭘 기준으로 삼아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뭐 신호 이런 것들이 좀 온다면 역시 뭐 중국에서 코로나 완화 뭐 이런 걸까요? 결국은 중국 글쎄요. 뭐 이 와중에 뭐 테슬라는 1월 1일까지 그냥 공장 크리스마스부터 네. 시작해서 직원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상하이 공장이 중단돼 있죠. 예. 직원들이 코로나를 예. 많이 걸려서 그래서 예.
차가 안 팔려서가 아니고 뭐 두 개 다겠죠. 두 개 다겠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지금 다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네. 현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새해 바뀌면 새 마음으로 처음부터 그러면 좀 담고 시작할까? 네. 아니면 조금 더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들어갈까? 3월까지. 뭐 계속해서 네. 그거는 있을 거예요. 네. 그 와중에 또 다 다루셨겠지만 뭐 BOJ가 1월 달에도 가서 한 번 더 또 YCC 그 변동폭을 갖다 넓힐지도 모르겠다고 사각해봐라가 네. 미스 댄이라는 양반이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선뜻 방향성에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으리라 보는데 네. 요거 한번 보시죠. 5-2부터 한번 보시죠. 네. 딱 우리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달러엔. 네. 지난주 그 BOJ의 YCC 그의 수정을 가하면서 네. 사실상 금리 인상. 네. 딱 저 음봉 빵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네. 야 이거 요 딱 갇혔는데 뭔가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흘러내릴 것 같다. 네. 뭐 지난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그냥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떨어질 것 네. 같다 했는데 네. 저도 기술적으로는 이거는 깃발형. 네. 그래서 추세 지속형. 이거는 뭔가 200일선 하회할 뭐가 나오겠다 싶었는데 딱 맞춰서 그 재료가 나왔죠. 네. 나왔는데다가 달러엔이 이제 이렇습니다. 큰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아베도 갔고 아베노믹스도 이제 갑니다. 네. 그죠? 네. 이게 2013년부터의 아베노믹스예요. 예. 근 한 9년을 갖다 끌어온 아베노믹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9년이 뭐야 10년을 끌어왔네요. 네. 10년을 끌어온 아베노믹스인데 아베는 이미 지난번 뉴스하다가 뭐 비명 사망했고요. 사망했는데 네. 참 놀라운 거는 저는 그래도 아베 신조 정도가 그때 이후로 뉴스에서 뭐 회자되는 경우를 못 봤어요. 너무 쉽게 잊혀진다는 생각.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베노믹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니까. 또 그러다 하루 있고도 이번에 떠납니다. 이제 네. 4월달에 떠나겠죠. 오늘 연설 있고요. 떠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두려웠겠죠. 이번에 152엔도 근접했습니다만 이 큰 그림을 봤을 때 여기서 냅뒀다가는 도대체 이 엔화가 어떻게 될지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꺾였습니다. 꺾였으면은 이제 내려가는데 이게 그냥 그동안 달러엔 급하게 올라왔던 엔화 약세에 대한 이제 정상적인 조정 차원으로 그쳐주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별 탈은 없을 것인데 네. 찝찝한 거는 저거예요. 저 화살표 처리한 부분. 네. 2008년, 2009년, 2007년부터 해가지고 달러엔 환율 훅 떨어지는 거 보세요. 네. 예, 그때 다른 데는 전부 달러가 강이었는데 엔화만 달러 대비 강이었잖아요. 네. 어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도 그때 뭡니까? 900원대? 엔원 한 800원, 예. 800원대, 900원대 하던 놈이 네. 1600원 갔잖아요. 아 2012년. 아니 2008년, 2009년 그때 네. 엔원 환율이 그때 저기 800원도 갔었어요. 750원까지도 갔었으니까. 예. 그러다가 그게 그러다가 이제 그게 2011년 때는 1,600원까지 1600원까지 갔었죠. 네. 그러니 엔화 대출 썼으면은 원금이 2배 되는 거고 네. 이자도 만 너댓 배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때 엔화 대출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 정도로 가는 거는 내년에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또 아까 보셨다시피 나스닥이 연간 30 몇 프로 빠진 해인데 네. 그 이듬해에 또 추가 하락이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BOJ까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용어가 네. 이렇게 시황에서 등장할 수 있다. 요거 하나는 좀 두렵습니다. 네. 요거 하나는 두려운데 그다음에 또 하나 그간 거는 지금 아까 뉴스 보니까 또 크리스마스 동안에 중국에서 71대 71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갖고 대만 네. 상공에 그거 했다 그러죠. 네네. 푸틴이 우리 그거 하자 어지간하면 막 휴전하자 전쟁 끝내자 하는데 젤렌스키가 막 미 의회에 가서 물개박수 받아가면서 연설하고 하더니 네. 키예프 쪽에서 전혀 뭐 휴전할 그게 없는 거고 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변수들이 좀 찝찝하긴 합니다. 찝찝하긴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뭐 내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 일단 뭐 정치적인 것들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여전하고요. 네. 중국 쪽에서는
뭐 빨리 꺾이는 거겠죠. 예, 코로나 지금 저 부분이 어떻게 완전히 돼야 거기서부터 경기 부양이든 뭐든 해야 되는. 또 그것도 하나 1분기에 최근 또 하나 나오겠고요. 최근 외신을 갖다 쭉 이렇게 보다가 하나 이렇게 그냥 혹시나 싶어서 한번 네. 말씀만 드리고 갑니다. 내년 뭐 해바뀌자마자 바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뉴스 시간에 예, 이란 얘기 나오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란, 예. 이란 이스라엘 요거죠. 이란 이스라엘보다도 미국이 예, 자꾸 뭔가 또 이란을 건드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미국 이란. 네. 미국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자꾸 예, 세상 정신 사납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느껴집니다. 외신을 쭉 보다 보면은. 네. 그리고 엔화 강세, 엔화 강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요거 엔화 강세는 또 달러 약세잖아요. 두 가지가 뭐 함께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달러는 요것만 보고 마무리할까요? 6-2 보시면은 예. 약세 전망이 합리적인 건 맞아요. 네. 달러 인덱스 월간 차트만 보더라도 이거는 꺾여주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